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국민 중심의 정치, 행정을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재임 중에 언론에 대한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지금 선거 기간 속에서도 뉴스타파나 인터넷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성 제도권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출처 부분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언론 제도 개혁을 조금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조금 해주십시오. 네.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제4부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이 우리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그리고 이 정론 집필을 통해서 가짜를 제거하고 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게 언론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아예 정치 일선에 나서거나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보호되는 만큼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언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호라면 좀 지나칠 것이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재와 규제만으로 과연 제대로 그 언론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충분히 지원하고 또 힘없지만 정말 정론 집필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언론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말 잘못하면 이게 또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한국일보 박종민입니다. 네. 저번에 국민주권 정부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 국정 운영에 일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소통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을 한다거나 몇 개월마다 기자회견 정례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처럼 대국민 소통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개인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미국처럼 유튜버나 틱토커의 대통령실 취재 이런 것도 허용하실 의향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라는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는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면 굳이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황을 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이 소통을 즐긴다고 그럴까? 너무 좀 많이 쓰는 바람에 SNS 지금 관리권을 뺏겼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권을 뺏겨서 제 마음대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이제 선거를 하는 우리 캠프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는데, 저는 도어 스태핑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숨기기 위해서 접촉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을까. 뭐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질의응답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한할 필요도 없고. 또 요즘은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자간담회를 전부 생중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직접 보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반드시 이제 언론사의 데스킹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바람에 일종의 왜곡도 일어나고 또 게이트 키핑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또 실제로 언론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많이 직접 보실 텐데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는 많이 늘릴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잃어버리면 이게 뭐 개인 사업하는 개인 같으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5,200만 원의 운명이 달린 그 중대한 국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커서. 지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단체 촛불 행동을 상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4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촛불 행동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100일 총력투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촛불행동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에 방해되니까 뒤쪽에 나와서 찍으시라는 거예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6천여 명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회원 명단뿐 아니라 촛불행동에 후원한 계좌 정보 4만 5천여 건도 수집했습니다. 18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주 이름과 전화번호 등 민간인 신상 정보 4만 5,413건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계좌 정보뿐 아니라 후원자들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까지 조회했습니다. 촛불행동 온라인 게시판에는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모조리 털어갔다, 커피값 후원했다가 수색을 당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촛불행동 측은 정권 비판단체 후원자들을 알아내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원한 모든 사람들의 성명과 이름과 직장을 다 대라.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정말로 위법의 소지가 큰 거죠.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경찰은 2년여 전 접수된 익명의 고발장을 명분 삼아 이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권 보위를 위한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내일은 내란 숙의 윤석열이 광기와 망상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만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망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3년간 파탄난 민생과 폭망한 경제를 복원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후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후보는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 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진영,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도구로 써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여러분의 손으로 실현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6월 3일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구구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다는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을 투입시켜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더 인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고 리박스쿨 대표는 2018년부터 김 후보와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